안녕하십니까. 최첨단의 성형 지식을 전달하는 지원자입니다. 오늘은 비대칭, 눈이 이제 두 개잖아요. 세 개도 아니고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이기 때문에 비대칭, 짝눈, 짝짝이 때문에 고민이시고 좀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두 개인 눈을 상대로 수술하기 때문에 코 성형이나 뭐 그런 것들하고 좀 다르죠. 가슴 성형도 두 개긴 하지만 눈 성형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저 같은 성형외과 의사들은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이런 짝눈과 비대칭에 대해서 오늘 조금 자세히 속 시원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대칭은 우리 얼굴뼈가 있지 않습니까? 눈이라는 거는, 눈의 비대칭이 왜 생기냐 생각해보면, 눈이라는 건 이제 얼굴뼈 안에 눈알이 들어가는 구멍, 안노아라는 구멍이 있는데, 구멍 안에 이제 눈알이 들어가는데 그 위치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씩 다를 수 있고, 구멍의 위치, 그리고 구멍의 깊이, 구멍이 들어가 있는 이 얼굴뼈의 곡선이나 이 높낮이가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눈의 크기가 아예 달라 보이거나 그런 비대칭이 나오는 거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보여지는 뼈의 크기와 위치와 높이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이 이제 눈 뜨는 근육, 안검거근이라고 하는 눈 뜨는 근육의 눈 뜨는 힘의 차이로 인한 이유가 가장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눈썹이나 피부 처짐의 차이로 인한 비대칭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너무 차이가 크게 나서 신경이 쓰이고 거울 볼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술을 생각할 수 있겠죠. 요새는 핸드폰으로 나도 찍고 너도 찍고 친구들도 찍고 남한테 찍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비대칭이 조금 더 넘어갔을 것 같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울을 봤을 때보다 더 실제로는 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개선을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여지는 거 말고도 기능적으로도 불편한 게 있는데, 눈을 뜰 때나 이럴 때 양쪽이 밸런스가 많이 깨지면 뜰 때 뭔가 불편하고 뭔가 앞을 보는 것 같은데 약간 한쪽 눈썹이 더 많이 쓰면서 심한 경우는 좀 통증까지 있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 비대칭 우리 환자분 수술 전 사진인데, 다른 곳에서 아마 수술하신 분 같아요. 근데 다른 곳에서 수술한 것도 어느 정도 근본적인 눈에 비대칭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거를 사진을 보고도 이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쪽이 이제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인데, 오른쪽 눈이 작아요. 오른쪽 눈이 작고 더 묻혀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눈알의 위치가 조금 더 깊이 있다, 조금 더 살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살도 좀 더 두툼하죠. 여기는 이제 오목거울인데 볼록거울, 좀 더 두툼하게 살들이 덮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밑에 라인도 여기는 약간 시원한데 여기는 약간 올라가듯이, 왜냐면 눈알이 더 뒤에 묻혀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가려져 있는 거죠, 살들로 인해서. 그래서 오른쪽 눈이 뭔가 조금 더 작은 눈이구나, 뭔가 뼈에서 깊이가 더 깊고 안으로 들어가서 작게 묻혀 있구나. 왼쪽 눈은 그에 비해서 이쪽이 이제 오목하면서 눈이 조금 더 돌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출되어 있으니까 좀 더 크고 왼쪽 눈이 더 큰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보면은 여긴 작고 이렇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을 좀 덜 느껴지게, 조금 느껴지더라도 좀 보기 좋게 느껴지게 비대칭 교정 재수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눈매 교정과 쌍꺼풀 재수술로 수술을 했고, 일단은 오른쪽이 작은 눈이기 때문에 이 오른쪽 작은 눈을 처짐 교정을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눈의 크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트임이랑 쌍꺼풀 재수술 눈매 교정으로 이 정도 크기를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이랑 눈 크기가 너무 커지기 쉽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되게 민감한 이런 저울을 딱 평형을 맞추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아까보다는 훨씬 대칭이 잘 맞는 그런 상태가 되고 눈뜨기도 편해진 그런 상태로 수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비대칭과 짝눈 성형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사실 수술하는 제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신경 쓰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뼈에서부터 어떤 쪽 뼈에 이제 눈알 자체가 조금 작게 위치하냐 크게 위치하냐, 그래서 쌍꺼풀이 더 크냐 작냐, 예를 들어 낮춰야 되냐 높여야 되냐, 이런 복잡한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든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족스럽게 결과가 나오면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좀 단정해진 느낌, 깔끔해진 느낌 때문에 만족도가 생각보다 높은 그런 수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수술 후에도 이제 비대칭이 생길까봐 또 걱정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는 거랑 안 되는 걸 좀 구체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눈썹의 위치나 뼈의 크기 자체는 바뀔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쌍꺼풀의 크기랑 눈매 교정으로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그런 짝짝이 느낌을 심하게 느끼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남지만 이런 걸 제가 바꿔드리기 때문에 보다는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제 설명 잘 듣고 수술하시면 되겠고요. 짝눈, 짝짝이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래서 거울을 보고 스스로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짝눈, 비대칭, 눈 성형에 대해서 설명드린 전희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